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8일 오후입니다. 정경심 씨가 구속 기간이 6개월입니다. 이제 시한이 다가왔어요. 구속을 연장할 것이냐가 관심사였는데 법원이 연장을 하지 않아서 곧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국 씨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인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남편까지 구속할 수 있느냐 하는 정상론이 참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조국, 정경심 한 근 1년 동안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두 사람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법원이 불구속 재판 받아야 될 사람은 구속을 하고 구속 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불구속으로 한 예가 있으므로 이게 과연 공정한 재판이냐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정경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을 감안했다. 없다고 안 하고 적다고 했네요. 그렇게 되면 오는 11일 0시가 되면 6개월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자, 이때 검찰은 지금까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 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면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이란 의견서에서 심리 필요성이라는 말이 약간 약해 보입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아니라 심리 필요성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게 검찰이 상당히 좀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것도 이번 총선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네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의 예를 또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주된 범죄 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수 구속이다 라면서 반대를 했고, 탄원서 제출에 또 한 6만 명이 참여 탄원서를 내가지고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가지고 2017년 10월 16일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구속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은 풀어준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할 것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주 4회 강행군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혐의는 다 서류로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 사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개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도주할 염려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주할 사람입니까? 증거인멸할 게 남아 있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구속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구속영장을 끊어줬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끊어준 판사 이름입니다. 판사 이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피고인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와서 짤막하게 준비된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재판 중에 나오질 않습니다. 불공정 재판이다 이거죠. 불공정 재판이다. 지금까지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거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본안에 대한 확정 판결이 아직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구속 기간이 도대체 몇 번 연장이 된 겁니까? 세기도 힘듭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정경심은 풀려났습니다. 정경심 씨가 전직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여인으로 보입니다. 권력 측면에서. 그러나 이게 공정한 겁니까? 박 전 대통령을 왜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느냐? 왜 구속 연장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읽었던 이 짤막한 말 안에 오늘의 사법부의 위상이 그냥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은 인권 탄압이다 하는 주장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대한변협에서 나와야 되는데 대한변협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미리 준비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구속되어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 주시는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하였습니다.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이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하였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명예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재판에서 형이 지금 30년 이상이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을 승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출발점은 어디냐?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될 사람을 구속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정경심 씨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언론에 거짓말하고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거짓말하도록 하고 한 무수한 증거인멸의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의 거짓말이 밝혀지고 증거인멸 시도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인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해서 불구속 재판으로 돌렸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그분이 수술을 3번 받아가지고 도주인멸의
염려는커녕 경찰이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때 변호인단이 이런 구속영장 발부한 검사를 형사처벌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절대로 구속 사유가 아닌 사람을 구속시키고, 그것도 구속정부심사에서 총선 전에 한 구속정부심사 심리가 총선이 끝나니까 이제 보석을 허가하는,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을 잡아 넣는 걸 가지고 정권 편에 서 있느냐, 정권 편 반대에 서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사들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본다면은 정말 한국의 법치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잡아놓고 풀어주고 하는 것을 이런 권력과 계산으로 한다면은 이것은 법률 기술자의 역할이지 결코 법조인이나 법률가의 할 짓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